자, 제약 조건 2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이제 새벽 1시를 향해 새벽 1시가 돼 가고 있고요. 뭐 방송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나면은 뭐 2시가 좀 되겠네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약 조건을 설명하다가 말았는데요.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방지를 언제 해주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혹은 바꾸거나 지울 때에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게 잘못되지 않게 막아준다는 거죠. 뭐 여기 있는 거 읽어보시면은 하나하나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데 제약 조건을 이제 우리가 쓰는데요. 쓰는 방법은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그 테이블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걸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에 제약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다시 SQL 클라이언트로 좀 넘어가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하기 전에 먼저 좀 다시 말씀드릴 게 있네요.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제약 조건의 종류입니다. 어떠한 제약 조건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낱널. 네. 그 낱널은 이제 테이블에 있는 각 컬럼마다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낱널로 설정된 컬럼은 낱널이라는 제약 조건이 추가된 컬럼은 앞으로 그 컬럼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널값, 빈값이죠, 빈값. 빈값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빈값을 넣으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이디나 이름, 핸드폰 번호 그런 거는 당연히 낱널로 설정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유니크. 요것은 그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유니크 제약 조건이 걸린다면은 그 컬럼에는 똑같은 값이 2개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컬럼에는 전부 다 고유의 값, 유니크한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역시 뭐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중복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용도의 컬럼에는 유니크 제약 조건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낱널과 유니크를 합친 게 바로 이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입니다. 기본 키. 빈값이 있어서도 안 되고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아이디나 주민번호나 뭐 여러분들 학번 이런 것이 다 이 기본 키로 세팅이 돼야겠죠. 네, 프라이머리 키. 자, 그리고 외래키인데요. 외래키. 역시 제일 어려운 개념인데 자, 이 테이블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학생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학생 테이블입니다. 오른쪽은 그 사물함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일단 사물함 테이블부터 보시면은 사물함 테이블의 기본 키는 이 사물함 아이디 번호가 될 거고요. 1, 2, 3번 중복돼서도 안 되고 비어 있어도 안 되겠죠. 기본 키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사물함 이름이 있습니다. 뭐 그 외 기타 정보들 같은 게 있고요. 학생 테이블을 보면요. 학번이 보통 기본 키로 제약 조건이 걸려야겠죠. 학번이 기본 키고 이름, 도시 뭐 이런 게 있고요. 학생마다 락커가 하나씩 주어집니다. 락커가. 왜? 사물함이요. 사물함이 하나씩 주어지는데 학생마다 그 사물함의 코드 번호, 뭐 1, 2, 3번, 요 1, 2, 3번을 값으로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뭐 그래서 사물함이 예를 들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쳐보죠. 100개의 사물함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사물함마다 1번부터 100번이라는 아이디 고유 번호를 갖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학생도 뭐 엄청 많을 겁니다. 뭐 학생이 막 엄청 많을 텐데,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새로 전학을 왔는데 그 학생의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고, 자, 가장 중요한 아니죠. 어쨌든 이 사물함을 배정하기 위해서 이 사물함 번호를 이 새로운 전학생에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밖에 사물함이 없잖아요. 근데 뭐 잘못해서 1000번을 입력하려고 그래요. 1000번. 사물함 번호 1000번. 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물함 정보는 모두 사물함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 사물함 테이블이 기준이 돼야죠. 근데 사물함은 1번부터 100번까지밖에 없는데 이쪽에 있는 학생 테이블의 사물함 번호를 1000번으로 넣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없는 사물함의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포린키 외래키입니다. 포린키, 우리말로 하면 외래키. 이 락커 컬럼, 이 사물함 컬럼에 외래키를 이렇게 걸어주면요, 방금처럼 이 락커 컬럼에 1000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에러를 발생시키고 입력을 거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외래키라는 제약 조건이 만약에 걸려있지 않다면 이 락커 컬럼에, 학생 테이블의 락커 컬럼에 1000을 입력하든 만을 입력하든 데이터는 잘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데이터가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니까 이 테이블, 더 나아가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런 신뢰성, 정확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4개의 제약 조건을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혹시 뭐 제 설명으로 좀 더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 각각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을 해보면 아주 많은 블로그나 카페에서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에 좀 들어가 보죠. 자, 테이블을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테스트 B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테스트 C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크리에이트. 제약 조건을 한번 걸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스트 C. 자, 괄호 열고요. A, 첫 번째 컬럼 A, 자료형을 넣을 거고요. 난널이라는 제약 조건을 걸어 보겠습니다. 난널. 자, 우리는 아까 이렇게 그냥 여기서 하고 쉼표 찍고 끝냈는데요. 이제 이 컬럼에 이 컬럼을 만들면서, 테이블을 만들면서 제약 조건을 추가해 준 거죠. 난널. 자, B라는 컬럼 역시 숫자를 넣을 거고요. 얘는 유니크를 넣어 보겠습니다. 유니크.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C는 문자형을 넣을 거고요. 뭐 한 30글자 하죠. 자,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확인해 보니 A는 널값이 안 들어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 B라는 컬럼에는 유니크가 설정되어 있고요. 키가 제약 조건이에요. 이 키가 바로 제약 조건입니다. 네. 널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 2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C는 뭐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널값도 들어올 수 있고 키도 없습니다. 자, 한번 데이터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insert into 테이블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명령문이죠. 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 자, insert into values 하고 값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11A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테이블에 컬럼이 3개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은 숫자고 세 번째 컬럼은 문자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넣어야겠죠. 11A.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넣었는데 여기서 두 개만 넣는다. 아니면 네 개를 넣는다.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경우 당연히 에러입니다. 개수가 안 맞으니까요. 컬럼이 3개면 넣어야 할 데이터도 3개입니다. 네.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네, 데이터를 넣었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112. 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insert into test C values. 이번에는 똑같은 값을 다시 한번 넣어 볼까요? 1 A. 자, 에러가 났습니다. 왜냐? 자,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요. 중복됐대요. 네. 값이 1이 B 컬럼의 키에 의해서 뭐 중복이 됐다는 얘기인데, 즉 B라는 컬럼은 유니크 제약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즉 이 B라는 컬럼의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미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와 값이 같아서는 안 돼요.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B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또 2를 넣으려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요거를 다른 건 바꾸지 말고 이 두 번째 컬럼만 바꿔서 넣으면요 잘 들어갑니다. 그쵸? 네, 잘 들어갑니다. 자, 그럼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쓰고요. 아까는 우리가 이제 바로 values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방식은 그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 데이터를 넣을 때 쓰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하기 전에 나는 이 세 개의 컬럼 중에서 특정 컬럼 혹은 몇 개의 컬럼만 데이터를 넣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와 C라는 컬럼에 데이터를 넣고 싶어. 자, 이렇게 하고 B와 C에 예를 들어 3, B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 A라는 컬럼을 빼먹고 했잖아요. A라는 컬럼이 만약에 난널 제약 조건이 걸려있지 않았다면은 이 문장은 에러가 안 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alter table 이거는 뭐 이따 또 하겠지만 제약 조건을 변경하는 겁니다. table test C modify A죠. A를 인티저로만 바꾸고요. 자, 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들어갔습니다. 방금 했던 요 똑같은 인설트 명령어인데, 똑같은 삽입 명령어인데, 얘는 에러가 나고, 얘는 들어갔어요. 어떤 차이냐면은, 자, 한번 테이블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널이 들어갔죠? 널 3B. 자, 아까 했던 거를 보면요. 아까는 처음에는 A라는 컬럼에 난널 제약 조건이 걸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를 빼고 데이터 B와 C만 넣으려고 하니까 B와 C, A는 빼고요. A는 그냥 너를 넣고 B와 C는 이렇게 값을 넣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A는 너를 넣고 그러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A는 열 값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했죠? Alt 테이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A라는 컬럼에 그 묶여있던 제약 조건, 난널 제약 조건을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와 똑같은 insert 명령어를 실행했더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난널 제약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자, 요거 유니크 난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기본 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create table 이번 테스트 D라고 할까요? 자, 역시 뭐 컬럼명 간단하게 하죠. 자, integer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컬럼명 쓰고 그 옆에다가 primary key라고 적는 겁니다.
뭐 B 할게요. 20.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보면요. 테스트 D 테이블에는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키 테이블이 프라이머리 키, 즉 기본 키 제약 조건이 A라는 컬럼에 걸려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A라는 컬럼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A라는 컬럼은 널 값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값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기본 키니까요. 네. 뭐 굳이 확인을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테이블 저런 방식으로 기본 키를 만들 수도 있고요. 테스트 2 한번 만들어 볼까요? A 인티저 B 할게요. 이렇게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나는 A라는 컬럼을 할 거야.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식 차이 좀 아시겠나요? 이거는 컬럼 선언하면서 그 컬럼 옆에 프라이머리 키를 적어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컬럼 정의 다 하고 컬럼에 대한 설명 다 하고 마지막에 기본 키는 이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밑에 했던 방식은요. 두 개 이상의 컬럼에 같이 기본 키를 거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B 다 거는 게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컬럼에 밖에 못 하고요.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특별한 일이 없지 않은 한 여러분들이 뭐 기본 키를 테이블에서 두 개 이상 걸 일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동안은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요 방식이나 요 방식 뭐 둘 중에 하나를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까요? 자, 기본 키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외래 키를 아까 하던 외래 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래 키. 자, 이러려면 자, 방금 만들었던 테스트 2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 테스트 2라는 테이블 보면은 자, A가 기본 키잖아요, 지금. 네. 요거랑 같이 해서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테스트 A, B, C, D, E, F죠. F 하고 이름 헷갈리면 좀 그러니까 이건 뭐를 할까요? C로 할까요? 컬럼 C 역시 인티저고요. 그리고 D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다 했으면은 잠시만요. 예. 다 했으면 여기다 foreign key 쓰고 foreign key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할 거냐? C라는 컬럼을 foreign key, 즉 외래 키로 잡겠다. 근데 외래 키라는 것은 어떤 다른 테이블의 컬럼, 정확히는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하겠다는 거예요. 그 테이블의 값을 넘어서지 않겠다. 그 테이블, 그 밖에 있는 그 테이블의 값에서만 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레퍼런스 쓰고 테스트 2의 이름이 뭐죠? A죠? A라는 걸 갖다 쓰겠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테이블이 테스트 2와 테스트 F가 있고요. 테스트 2와 테스트 F는 이제 서로 관계가 생긴 겁니다. 아까 만든 뭐 테스트 C나 테스트 B, 테스트 A라는 테이블은 서로 그냥 별도의 테이블이에요. 근데 지금 테스트 2와 테스트 F는 기본 키와 외래 키의 관계로 설정이 됨으로써 관계를 맺게 된 건데요. 일단 한번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죠. 테스트 2에 심심하니까 insert into 테스트 2에다가요. 몇 개의 테스트 값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1, A,
넣고요. 자, 넣었죠? 이번엔 EB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지금은 넣은 값은 test2입니다. test2 기본 키와 그냥 데이터, 그냥 문자 컬럼을 갖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두 개의 컬럼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테스트 F는 이 테스트 2에 A라는 컬럼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A라는 컬럼에 있는 값 안에서만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F에다가 F 테이블에다가 값을 좀 넣어 볼게요. 테스트 F values 자, 이렇게 하고 자, 뭐 1 A 자, 들어갑니다. 이거 뭐 당연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insert into test value 이번에 3a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에러가 납니다. 잘 보시면은 뭐 이걸 다 읽으실 필요도 없고요. 뭐 foreign key constraint 우리말로 하면 외래키 제약 조건이에요. 여기서 뭔가 에러가 났대요. 즉 뭐냐? 지금 테스트 2에는요 a라는 컬럼에 1과 2라는 값을 넣었죠. 우리가 1과 2. 자, 테스트 F입니다. 테스트 F에 이제 또 값을 넣었는데 1 넣었을 때는 뭐 문제 없었어요. 1. 근데 3을 넣으려고 하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여기다가 3을 넣으려니까. 왜? 테스트 2의 A라는 컬럼은 1과 2만 갖고 있거든요. 3은 없어요. 3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만약에 테스트 2에 자, 만약에요. into 테스트 2에요. 2에 3 뭐 B 뭐 아무튼 3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에러가 났던 3a라고 똑같이 3a를 넣으면요 들어갑니다. 왜? 방금 2라는 테이블 기본 키가 있던 테이블에 3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F 테이블에서도 3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이 테스트 F라는 테이블의 C 컬럼의 값은 이 A 컬럼의 값의 범위를 넘지 못하죠. 예, 종속되어 있습니다. 예, 어려운 말로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노예 같은 거예요. 예, 테스트 F의 C라는 컬럼은 테스트 2의 A라는 컬럼의 부하, 노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래키 제약 조건. 자, 좀 어려운 개념이 충분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예, 뭐 충분히 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면서 그 제약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테이블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서 열을 한번 추가하거나 뭐 지워보거나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든 테이블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런 테이블이 없다고? 자, 테스트 B, 테스트 C, 테스트 C를 갖고 좀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C요. 자, 테스트 C라는 테이블, 좀 방금 봤던 이 테스트 C라는 테이블에 C라는 컬럼은 난널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난널 제약 조건을 추가해보죠. alter 테이블, 제약 조건 추가해보는 거죠. 이름이 뭐죠? 테스트 C, 그 다음에 modify입니다. 난널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는 alter 테이블 modify예요. 뭐 기본 키나 외래 키를 추가할 때는 alter 테이블 add를 씁니다. 차이점을 설명하면 좀 이게 또 머리가 복잡해지니까요. 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외우시죠. 난널은 modify, modify 하고 C라는 컬럼에 이 문자 30 여기까지는 뭐 테스트 C라는 테이블을 바꿀 건데 수정할 거야. 뭐를? C라는 컬럼이 이 문자 3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난널이라는 제약 조건을 추가할 거야. 자, 확인해 보시면요. 자, 바뀌어 있습니다. 아까는 yes였는데 지금은 no가 돼 있죠. 난널 제약 조건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그 C라는 네, C 방금 우리가 갖고 있는 C라는 테스트 C라는 테이블에서 기본 키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키 추가. 기본 키를 추가해 볼 건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alter 테이블 테스트 C add constraint 쓰고 primary key A 예. 실수가 좀 있었네요. 이렇게 이미 널값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처리가 안 되는데요. 디테일하게 써보겠습니다. 제가 설정을 설정을 바꿔놓고 하지 안 바꿨네. 잠시만요. 자, 이런 에러가 난 이유니까요. 아까 저희가 테스트 C에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것도 뭐 좋은 공부가 되겠네요. 자, 지금 저희가 뭘 하려는데 에러가 났냐면요. A라는 컬럼에 이 테스트 C에 A라는 컬럼을 기본 키로 바꾸려고 했어요. 기본 키로. 네. 기본 키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A라는 컬럼 보세요. 보시면은 1이라는 값이 중복되어 있고요. 또 널값도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뭐랬죠? 기본 키는 널값이 있어서도 안 되고 중복되는 값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즉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럴 때 방법은 뭐 일단 생각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구지정 A 구지정의 A라는 컬럼을 기본 키로 만들고 싶다면 일단 이 A라는 컬럼의 값들을 전부 널값도 아니고 중복되지 않는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말이죠. 그럼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 널값도 아니잖아요. A라는 컬럼끼리. 근데 뭐 그러기에는 좀 귀찮고 그냥 테스트 C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우고 네, 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앞서 봤던 명령어를 추가를 해보면요. 자, alter table, test C, add constant, primary key. 자, 이렇게 해보면은 테스트 C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 기본 키의 위력에 대해서 보셨죠?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기존 테이블에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요. 그 제약 조건에 위배되는 데이터도 이렇게 들어있으면 에러가 납니다. 네,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테이블, 그러니까 아예 테이블을 만들 때보다 제약 조건을 만들 때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미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를 좀 넣고 그리고 나중에 제약 조건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데 좋은 얘기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 조건 삭제를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 alter 테이블 C라는 콜럼에 이 난널 제약 조건을 없애보겠습니다. 테스트 C에 모디 아까도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C 할게요. 3C 아까는 난널을 이렇게 붙여서 해서 C라는 컬럼에 난널 제약 조건이 추가가 된 거고요. 요것만 싹 지워서 해주면 이제 난널 제약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기본 키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기본 키 alter 테이블 네임 그리고 drop primary 키 하면은 예, 제약 조건도 그 뭐죠? 기본키 제약 조건도 예, 없어졌습니다. 자, 뭐 대략 30분 정도가 강의가 됐는데요. 예, 일단 지금 제가 그 설명한 내용은 사실 수업 시간 때 다 말씀드린 거고, 지금 한 실습은 수업 시간 것보다 조금 더 심플하고 쉽게 뭐 테이블 구성이라던가 예제를 그렇게 한 거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나 그 수업 PPT에 있는 내용은, 수업 PDF에 있는 내용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이 동영상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은 교재나 제가 제공해 드리는 PDF 파일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90% 이상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동영상 강의는 지금 이 첫 부분이 굉장히 좀 데이터베이스 SQL에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또 수업을 하다가 좀 더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